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3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딸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주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드디어 이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와 연결시켜서 뭐 마치 공작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 한마디로 괴롭히기 위한 수사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용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위 취업은 2018년 일이고 김 여사가 딸에게 입금한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이다. 글쎄, 이 사실관계를 맞는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5천만 원을 줬다는 걸로 보이죠. 그럼 2022년 5월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입금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밖을 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주 절친한 지인한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게 요겁니다. 2024년 9월 2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김정숙 5천만 원 보도, 이거하고 2009년 5월 SBS가 보도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준 스위스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이 보도가 똑같은 선상에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맞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논두렁 시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일의 팩트는 어디까지일까요? 그 박연차 회장의 증언, 그건 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그 검찰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한테 삐아제 시계 2개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것, 권양숙 여사 것 이렇게 해서 준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럼 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죠.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수사하고 있었으니까, 그 수사하고 있는 뇌물은 뭐 현금도 있고, 뭐 현금은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수사를 해서 지금 팩트로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계 선물이죠. 삐아제 시계 2개. 그게 뭐 거의 몇 억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뭐 한 2억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2개면 한 4억 되겠죠. 자, 그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논두렁 시계 그러면 논두렁 시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계 자체를 안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근데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 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말에 따르면 검찰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이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전 그 말이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못 찾으니까 그 시계를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거 뭐 논두렁에 버렸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국정원 직원의 제안에 따라서 뭐 SBS가 그걸 어디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논두렁 시계의 팩트는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고 다만 버렸는지 뭐 이런 부분만 만들어냈다. 국정원 직원이. 이런 거고요. 반면에
김정숙 여사의 5천만 원 송금,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 없이 모두 다 팩트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절친한 지인을 시켜서 김정숙 여사의 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송금에 그 김정숙 여사의 친구 이름하고 김정숙 이렇게 해서 송금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게 명확하게, 자 그러면 그게 뭐 돈 세탁 방식인데 중간에 사람을 끼는 것이 왜 그러면 거기에 김정숙이라는 이름까지 넣었을까? 이런 것들은 뭐 아직 규명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하느냐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틀린 팩트, 이른바 논두렁에 버렸다와 같은 팩트는, 거짓 꾸며낸 거는 없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 논두렁식의 그런 마치 엄청난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김정숙 5천만 원에서는 거짓이 없다. 이런 거고요. 자, 또 논두렁식의 부분이 이제 망신주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 그 중에서 물론 논두렁에 버렸다는 부분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이른바 윤건영 의원이나 뭐 친문 의원들 쪽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망신주기다. 아니 뭐 선물로 박연차 회장한테 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선물이 2억 원, 뭐 이 정도 뭐 수억 원대 이르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동안에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현금, 뭐 특혜, 뭐 이런 것들의 대가성, 이런 건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판인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냥 대검 중수부의 캐비닛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수사를 하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뭐 망신주기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가 만약에 끝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논두렁 시계, 삐아제 시계라는 이것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의 하나로 공소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 반면에 김정숙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물론 수사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이거는 왜 이게 이제 윤건영 의원 말대로 그 2018년에 사위가 취업을 했고 2018년 7월에, 근데 이거는 2022년이다. 4년 지난 뒤에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두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느냐? 검찰은 지금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씨, 그러니까 딸 부부 간의 경제 공동체 여부를 입증하려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입증할까요? 그 중요한 거는 문재인 부부가 만약에 딸의 생활, 딸과 사위의 생활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생계가 아니다, 문다혜 씨가.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 그걸 경제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와 딸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경제공동체. 그러고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취업시킨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되는 겁니다. 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는 이 사위가 취업한 게 2018년 7월입니다. 이전에도 문재인 부부가 딸한테 생활비를 지원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원했고.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사위가 취업을 하니까 2020년 4월까지, 이때까지 생활비 지원을 끊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생활비를 주었다 하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 사위의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그리고 그 타이스타jet에 물러난 다음까지를 쭉 하나의 선으로 본다면, 여기서 생활비를 주었고
취업했을 때 생활비를 끊었고 여기 또 생활비를 줬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한테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그 생활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한테 얘기해서 우리 사위 좀 취업시켜줘 라고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대신 본인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결과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위 취업 기간에 준 봉급, 주거비 이런 내용을 뇌물로 준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씨 간에 그 경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수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사위가 취업하기 전 그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 취업 기간도 수사 대상이고 취업 기간 이후 2020년 아까 2020년 4월이라고 했죠. 이 이후에 문재인 부부가 딸한테 준 지원금도 수사 대상인 거죠. 그런 게 다 밝혀지면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된다. 만약에 안 밝혀지고 그냥 그 앞에만 사위 취업하자마자 그냥 끊고 그리고 2020년 4월 타이스타제에서 사위가 물러난 뒤에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가 조금 난감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게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거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독립생계다. 그런데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한테 50억 클럽 해서 그 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독립생계인 곽상도 의원한테 줬다고 하려면 이 둘 관계가 경제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독립생계자다. 이게 1심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논리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한테 갈 돈이 아들한테 간 거다 하는 게 입증이 되려면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한테 부정한 청탁을, 이걸 묵시적 청탁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자, 내가 이러이러한 걸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내 아들한테 이런 걸 좀 주어, 돈을.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한테 준 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청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직 전 의원한테.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보다는 이거는 독립생계가 아닌 것 같아, 문다혜 씨가.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두렁시계라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김정숙 5천만 원이라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김정숙 5천만 원은 수사 대상에 지금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안이죠. 이게 입증이 되면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취업시킨 게 뇌물이다.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 그렇게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재판에 가서 야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뇌물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 목표는 지금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씨 간의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018년 일도 들여다봐야 되고 2022년 일도 역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4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죠.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논두렁시계와 이 김정숙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